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하는 업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옷을 떼다가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나이가, 난 나이가 신기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사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저를 제일 많이,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응원해줬던 게 사실 우리 누나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랐는데 누나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가 봐. 왜냐면은 누나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린애가 맨날 누나들 따라서 음악 듣고 뭐 잡지 보고 영화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겠죠. 아, 그걸 그렇지.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재밌어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못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접했지만 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제 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체형이 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뭔가 내가 아이템을 구해서 입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편집샵이나 셀렉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 멀티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샵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하고 특이한 아이템을 찾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좀 사이즈에 맞는 큰 사이즈. 그리고 지금은 되게 뭔가 이게 핏이 좀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때는 거의 핏이 한 가지 정도밖에 없었거든.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브랜드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제 괜찮은 아이템도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실 많이 물어보잖아. 이거 어디서 구했는데 아니면 이거 어디서 났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한번 가져다가 한번 팔아보자. 근데 이제 기회가 좋았던 거는 뭐 저 말고 아마 제 위의 세대부터가 거의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기 유학. 그게 유행할 때예요? 그걸 조금 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반 친구들이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어. 그 방학 끝났다는 게 고등학교예요? 아니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은 친구가 그 학교 안 나고 지하철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이러면은 유학 준비 중이래.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개념이 진짜 없을 때야.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니까 외국을 나간다고? 뭐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이제 20대가 되고 이제 내가 대학을 가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유학을 떠났던 친구들 그리고 내 위에 있던 선배들이 하나씩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돼서 외국에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뭐 특별 전형 같은 케이스로 한국으로 대학을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또 만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어차피 그 대학생들이 다니고 어떻게 모이는 것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만나고 하니까. 야, 너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 뭐 한국에 이제 뭐 학교 가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조금 이제 그런 아이템을 중간에서 뭔가 구해줄 만한 매개체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그 매장을 오픈한 게 처음 몇 살이었어요? 제가 학교 하고 할 때니까 한 26, 7?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한 27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6, 7. 보통 그 남들은 보통 대부분 그렇지만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한다든지 또 그랬을 텐데 그냥 한번 해보자 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어린 나이에 이 매장을 시작하는 게 그때는 사실 깊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1년이라고 해서 보고 안 되면은 그때 돼가지고 뭐 다른 거를 해도 되니까 우선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어요? 뭐 알바라든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일단 좋아는 했지만 업으로서 한 번도 뭔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사탕으로 내가 매장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나들도 응원해주고 하니까 그냥 겁 없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 이게 준비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공부하는 또 다른 친구가 있어서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조금씩 구하기 시작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 처음 매장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취향의 아이템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서 매장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다 걸었는데 현저히 아이템이 없는 거야. 구색이 갖춰줘야 된다고 그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개인 옷장 하나 정도 열어놓은 느낌. 뭐 그런. 플리마켓.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원래 오픈이 뭐 예를 들면 12월 1일이면은 한 50일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오픈한 것 같아. 이제 그때서 내가 현실을 자각을 한 거야. 아 이게 내가 너무 못 모르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인터넷이 발달 안 했을 때니까. 없다 보니까 뭐 그냥 막상 딱 오픈하려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어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막연히 제일 컸고 사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미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오픈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 몇 달간은 되게 조금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건, 사입을 하건, 어찌됐건 그 매장 안에 옷을 채워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옷을 떼우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채웠는지 거기를. 이게 초반에는 이제 그 뭐 친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옷을 하나씩 사입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잉 트립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내가 사기 시작한 거지. 미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보통 가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틈 중에서 내가 봐왔던 건 또 메일로 전달해가지고 또 구입을 해서 받기도 하고. 그때 보통 다루는 브랜드가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뭐 제일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폴로.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미국 브랜드라고 하면은 뭐 갭이라든지 바나 리퍼블릭이나 뭐 이런 브랜드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류의 비슷한 매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은 일본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일본 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때 일본에도 많았는데. 일본도 갔죠. 일본도 가고 했는데. 갔어요? 그럼 일본을 가면은 갭이라든지 폴로나 이런 미국 브랜드들이 그 아시안판으로 해서 일본에는 좀 독특한 로고의 스타일의 아이템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몇 개 이제 바이응에 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사이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엔화가 굉장히 비쌀 때요. 일본 잘 나갈 때구나. 엔화가 비쌀 때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달러가 저렴할 때 시작했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엔화 같은 경우는 독특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구해오는데, 그 외에는 사실 어떤 마진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아울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 당시에는 잘 갖춰져 뭐 지금은 이제 국내에도 그런 게 잘 갖춰져 있지만 그때는 현저히 차이 나게끔 잘 갖춰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정가로 사와서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그게 답이 없었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비슷하게 유행했던 게 보통 스니커주류. 나이키 뭐 맥스. 포스 이런 것들 유행할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막 맥스라든지 이런 것도 구해서 판매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흔히 얘기하는 나이키 매장이 아니라 지금도 미국 가서 뭐 차보라고 갔다 와서 보면 알지만 아웃도어 스포츠 관련된 용품만 굉장히 크게 판매하는 샵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가다 보면 뭐 전자랜드 뭐 이런 거 같이 뭐 굉장히 대규모로 판매를 하는 샵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봤을 때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아이템들을 이제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취급하던 게 옷도 하고 모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럼 모자, 옷, 뭐 말 그대로 멀티샵이니까. 다 했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다 팔았지. 불법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뭐 제가 그때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국내에 그 소위 얘기하는 카페 같은 게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구매 대행이 지금 좀 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좋은 아이템들은 그 다음 카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차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 다음 카페. 다음 카페. 다음 카페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미국에 있던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로 많이 하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미국 가게 되면은 괜찮은 이게 한국에서 좀 먹히겠다 싶은 아이템들은 벌써 다 쓸어가고 없더라고. 매장은 잘 됐어요? 어땠어요? 매장은 이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사실 조금 나쁘지 않게, 감사하게, 뭐, 운영을 했었는데, 뭐, 제일 조금,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국내 이제 고환율 정책이 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뭐, 아쉽지만 이제 문을 닫게 됐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한 900원대 후반대? 그러니까 그 달러 환율로 봤을 때 한 1,000원 초반대였나?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막바지에 그만할 때가 거의 한 1,500원대 가까이 거의... 갔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보내야 되고 결제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럼 똑같이 팔아도 마진이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면 그게 3,0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진도 마진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거기서 내가 사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한정적이어지는 거지. 어떤 정해진 어떤 가격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버티다가 이거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정리를 한 거지 그때. 몇 년 운영하신 거예요, 그 매장을? 한 5년? 꽤 오래 운영했네요. 한 5년 횟수로 한 6년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5년, 6년. 보통 어떤 식으로 들고 왔어요, 그때는? 뭐 나만의 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소비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걸 사실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는 그게 더 심했었고, 그러니까 뭐냐, 로고 플레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좀 주류였거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지티에다가 로고만 찍어서 판매하는 사실 아이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로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냐 안 하냐가 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굉장히 뭐 어떤 그냥 실루엣이 예쁜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가지고 오더라도 좀 외면받는 경우가 많았었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실루엣이라든지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원단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호를 하는데 막상 판매를 해보니까 또 그건 또 안 그렇더라고요. 로고 있는 게 확실한 게 잘 나간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다가 왜 갑자기 서울로 왔느냐? 그리고 왜 갑자기 신발을 했느냐? 이게 저는 궁금한데 이유가 있으세요? 서울로 오게 된 거는